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괜히 13일에 금요일 보니까 괜히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요. 자, 뭐 그런 미신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항상 현명하게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장에서도 잘 대응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시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좀 빠졌습니다. 뭐 9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만은 그동안 힘차게 올라와가지고 2000선을 밟은 다음에 뭐 이 정도 조정이야 뭐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 중반부터는 횡보 장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금 재시동을 충분히 걸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은 외국인이네요. 2,911억 원, 거의 3천억 원치 이상 사드렸고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군요. 3천억이 넘게 벌써 내다 팔았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34포인트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 장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이 218억 원의 순매수로 코스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빵원이 움직이지도 위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네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1,085원입니다. 네, 이제 뭐 1시간 정도 우리 또 장 마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1시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샘플러스 멘토 분들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오후 증시 보시면은 뭐 확연하게 코스피가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양상이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오히려 약간 선전한 그에 반해서 선전하는 모습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는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거의 개별주 올라가듯이 강세를 계속 5일선을 잘 안 깨는 강세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5일선 이하로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문제는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3천억 원 가까이 이 시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9월 5일부터 계속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5천억 원 이상을 사냐 안 사냐가 더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흐름 자체로 보면 말이죠. 지금 개인분들이 펀드 환매하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조정은 약하게 가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조정을 오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조선주가 좀 먼저 선반영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하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철강이라든가 여타 업종군 내에서도 많이 올랐던 그동안의 종목들은 하락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물론 섣불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실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짧습니다. 시간이 다음 주가 공교롭게도 그 추석 연휴가 또 끼어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있는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 큰 어떤 휴일들을 많이 앞두고 역사적으로 제가 그동안 체험해 봤을 때 큰 하락은 없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이벤트들이나 긴 어떤 호흡들을 앞두고도 외국인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조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용돈을 좀 벌 수 있는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 오늘 흐름에서만 본다면 아무래도 개별주와 코스닥 종목들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흐름에서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조정 자체가 아직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00을 갔다 다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노리고요. 오늘 흐름에서는 역시 그 대표주, 또 코스닥의 대표주들, 지금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는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위주로 보시되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가 훌륭한 대형주들이 많다. 특히나 자동차군, 지금 현대차는 오늘도 빠지진 않았네요.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대형 주도주군 또는 ETF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쨌든 뭐 금요일이라서 좀 쉬어가는 의미라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흐름을 대비해서 추천주 짧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에서는 뭐 중소형주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단기적인 1박 2일 코스라든가 짧게 수익 매매를 하실 분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개별주 위주의 대응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가 오히려 매수 찬스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 용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좀 궁금하게 했는데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SM입니다. SM. 그래서 SM은 뭐 잘하시는 종목이죠. SM타운의 SM이 되겠는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좀 그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에 SM의 그 주력 부대가 생겼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엑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엑소라는 그룹의 활약이 요즘에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수익성이 이제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해외 공연이라든지 엑소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달에 SM타운 라이브라고 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또 공연이 좀 펼쳐질 전망이에요. 그런 흐름을 본다면 한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또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수급적인 흐름이나 보시면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치 투자에 있어서 당장의 실적만 보면 SM이 좀 비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수익성이 당장 뭐 700억 이상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면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의 어떤 영향력과 더불어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특히 상반기까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실 때 일단은 제가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짧게 제가 매매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34,500원에서 35,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흐름으로 보면 한 38,000원 수준 정도의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는데 제가 어차피 짧게 내가 추천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36,000원 이상에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선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흐름상으로 이 흐름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절가는 34,000원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우리가 용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추석 연휴에서 그런 활용 범위 안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SM의 성장 가치 지금 실적 가치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또 주가락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차적으로 반등하는 좀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SM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역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FOMC 회의 결과와 그 이후의 어떤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의 외국인들의 시각을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미국이나 G2 국가죠.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수출 주도 위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증시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선침해를 하고 있다. 펀드 환매 물량까지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는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의 이점선이 안착되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추석 연휴 활용해서 SM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을 짧은 관점에서 한번 추천드리고요. 추석 연휴에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플러스의 이효열 멘토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용돈을 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SM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용돈 많이 필요한데 용돈 필요하신 분들께서 한번 오늘 샘플러스 멘토분들께서 드리는 의견에 더더군다나 귀 잘 기울여 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PM의 김현진 대표님을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를 하는 등 물론 아직까지는 지켜내는 데는 힘이 좀 붙인 형국이기도 합니다만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오긴 왔지만 어제 그 고점을 기록한 그 2010포인트대 여기는 상당히 좀 무거운 지수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좀 밀린다. 한번 또 움츠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고요. 단지 주목할 것은 그 지수대가 좀 과열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수대에 들어섰을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증시가 8월 22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올랐죠. 거의 계속 오른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8월 22일부터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률, 글로벌 증시 상승률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코스피가 8.38% 오르는 동안에 다우지수는 2.7%, 독일이 비슷한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가 7.6%, 중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이 9.6%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인도가 10% 넘었고요.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5%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선진 증시 중에서는 일본의 경우가 상승폭이 크긴 큰데 올해 급등락이 계속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고 바로 직전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 올림픽 유치를 했다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본다면 선진국 증시는 한 2%대 좀 미약한 그런 상승이었고 선진 증시하고 그동안의 디커플링으로 그동안의 움직임이 좀 미진했었던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 특히 위기설 거론됐었던 국가들마저도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만 올랐다 이렇게 다들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요.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동반 강세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이 거의 오르는 시점도 거의 똑같고 어제까지 오르고 오늘 조정 보이는 모습마저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유사한 흐름은 한국과 중국이 동행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점이 또다시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계속 좀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경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물론 업종상으로 보면 조선업종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중국 벗어난 그런 업종으로요. 유로존 경기 흐름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큰 흐름, 우리 시장 큰 흐름에 있어서는 중국과 동행하는 흐름이 아직도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만 상승한다 아니면 또 펀드멘탈이 우리만 너무 우수하다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좋긴 좋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같이 갔었던 흐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증시 혼자 우리 시장이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출구 전략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출구 전략의 수혜국으로까지 한국을 꼽는다. 이런 논리까지는 또 샴페인 또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좀 겸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2000포인트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글로벌 시장이 뭐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큼은 잘 나오고 우리 시장은 좀 다르다 뭐 그런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편승한 그런 일부로서 또 동반 가치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거나 이제 지표상의 호전세는 상당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 사랑도 아직도 여전한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표상의 호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찌됐건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향후야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이는 지표는 좋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결국 1년 후나 2년 후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 뒤 정도를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국 쪽이나 선진 시장에 대해서 지표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특히나 2000포인트를 넘는 그런 큰 상승폭이 나온 다음에는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시장 강세 요인이 특히나 이 계절적 요인이나 타이밍상의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집권을 한 이후에 중국의 국내외 긴축 흐름이 그 기간 동안에 재고 소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이제 재고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경기 반등이 약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미하고 겹쳤기 때문에 수요 확대의 강도가 예상보다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권 초기에 또 사정 기간 동안에 나타났었던 그 소비 위축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등 타이밍으로 진입한 거, 이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과성이 아니라 계속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계획했었던 그 경제 기조가 변화되는 것인가, 기초가 아예 변화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 너무 좀 급하게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만약에 이렇게 최근에 주식시장 오르듯이 탄력적으로 올라서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중국도 마찬가지로 2,200 넘어가지고 2,300, 400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강도가 의외로 강하다라고 본다면 그동안의 개혁의 분위기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점, 결국 우리가 이제 일과성으로 지나갔었던 그런 긴축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가 너무 좋으면 항상 그 긴축의 문제가 따라오니까요. 결국 앞으로의 상승이 쉽게 이어질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 이제 좋아지고는 있는데 선진국 쪽의 수출 증가율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의 의존도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부진이 언제 가시화되면서 중국 쪽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향후에 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중국 경기 반등 우리가 보통 4분기 정도로 봤었는데 그것이 미리 좀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잡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상품 시장 같은 쪽을 보더라도 어떤 변화가 약간씩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BDI 지수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우리 시장의 조선주들 막 이끌고 가고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이쪽은 아무래도 선진국, 이 유로존 쪽의 경기하고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날처럼 BDI 지수가 단지 벌크선 그 지수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중국 쪽은 뭘 봐야 될까라고 놓고 봤을 때 보통 이 로이터 그 CRB 지수를 포함해가지고 커머디티 인덱스 보면은 보통 중국 경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 그 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 업종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BDI 지수처럼 유로존 쪽에 영향을 받는 쪽이 좀 더 강하고 CRB 지수 같이 커머디티 쪽은 약간 좀 약하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최근 유로존 강세 흐름이 좀 더 기저적이고 중국의 흐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약간 좀 확신을 가지기는 좀 힘든 것이 아직까지도 수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이 계속 좋아져서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약간은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도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좀 염두에 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추석에 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다 주식을 매도하셔야 되니까 그거 다 매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테고, 단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과열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위한 매도가 언제쯤일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있는데요. 2012년에 고점하고요. 올해 고점 기록했었던 곳이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레벨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어제 고점 기록한 2010에서 2020포인트가 과일 진입 국면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단기 상승폭이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되고요. 실전 대응 전략으로 봤을 때 21선이 오늘 1927포인트인데 과열 구간 105% 계산하면 2023포인트 나오고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이 20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4월에 형성했었던 고점 2231포인트하고 9월에 형성한 저점 1644포인트에 62% 피보나치 되돌림 지수가 2007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록했었던 2007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사이는 당연히 밀릴만한 자리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도 2000포인트 라운드 넘버하고 더불어서 2010에서 2020포인트 레벨은 단기적으로 과열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주일 뒤엔 달라지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내부의 또 다른 흐름 또 하나 살펴본다면요. 지난주에 파생상품 시장 극대화된다.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상승기 동안 차익 매수가 1조 1천억 들어오면서 들어올 거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생상품 영향도 극대화돼서 반영이 된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했고 수급적으로도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화 기회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예,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현금화 전략을 주로 보겠고요. IT와 산업재, 금융 쪽에서 모두 다 10%씩 좀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현금 절반 정도 만회한다.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재매수 관점은 196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에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테마 톡톡에서 게임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연결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게임주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 상승 배경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게임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흥행부진과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동안 크게 부진했던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는 현 시점부터는 적극 매수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비를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의 상승이 페이스북의 플랫폼 론칭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잃었던 시장의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게임비가 컴투스의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나 카카오톡에 지불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을 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지 않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연휴가 길수록 수혜를 받는 쪽이 영화나 게이머 쪽인데 일단 이번 연휴가 주말 껴서 한 6일 정도 되니까 게임 업체들도 발빠르게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국내 모바일과 SNS 관련주들에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를 비롯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북미 진출을 노리고 있는 리메이드 등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 업종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봐도 될런지요? 전략은 또 어떻게 갖고 가야 될런지요? 일단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모멘텀으로 강세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의 강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부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2분기 말 이후로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반가웠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부진과 더불어서 모바일 게임 업황 우려 이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지만 서서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추천드린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3분기를 지나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한 게임 론칭이 성큼 다가왔고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을 통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성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비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의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단계라고 좀 봐도 무방하겠고요. 게임사들마다 하반기에 야심차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다면 대작 게임이 한동안 없었던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게임빌과 위메이드 같이 해외 모멘텀과 신작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매출이 한 20%에서 30%까지 고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를 매수하신다면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고 재무 안정성을 갖춘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 큰 악재가 닥치지 않는 한 겨울방학 시즌이죠. 한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들고 와서도 무방한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임비는 제가 완전히 좀 바닥에다 추천을 드려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4일 연속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정보 육성 정책이 9월 말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악재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서서히 거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하신 분들이나 이거 언제쯤 사야 되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갭상승 후에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다음 주 정도에 눌러줄 때 한 3, 5일선 정도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큰 수익도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게임주들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 업종의 상승에 대해서 다시금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얼입니다. 먼저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조금 밀린 감이 있죠. NHN 엔터테인먼트가 1.3%, 카프로가 0.9%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의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교육. 현재 마이너스 8.3% 손실이거든요. 네.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지금 그림상으로는 다시 또 바닥 따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 주 좀 방송 쉬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시점에서는 일단 물량을 포트를 해서 좀 제외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2분기 적자 실적이 나오고, 3분기는 좀 플랫한 모습 나오다가 4분기에 좀 실적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선침의 전략으로 좀 접근했는데 다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에다가 플러스 기관들의 어떤 이탈 현상이 나오면서 좀 더 지지가 됐을 거라고 판단했던 13,0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비중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다시 한번 기관 매수라든지 좀 코스닥 시장의 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라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나을 듯 싶고요. 지금 다른 쪽 미리 빠졌던 그런 종목에서 이제 실적이 3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상교육 이외에 다시금 좀 수익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종목이 절실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서칭을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들 보면은 일단 코스닥에서 일단 다시 한번 매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고요. 일단 종목은 제이 컨텐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편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콘텐츠 투자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종편들 얘기를 들어오시면 뭐 핵심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뭐 안정적인 광고 수입도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 여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형성시켜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지금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JTB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TBC 투자 확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첫째로 방송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뭐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내년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 정도는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워낙에 이쪽 사업은 영업이익 지금 마진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은 오히려 매출은 30% 이상이지만 영업이익 측에서는 50% 이상 충분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일단 3분기에 또 영화 산업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산업 이제 추석도 다가오지만 이제 영화 산업의 성수기가 이제 3분기 시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영화 사업 꾸준한 실적이 좀 예상이 신장이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뭐 7월 다소금 국내 영화 관람 객수가 좀 줄었었는데 이제 8월에 뭐 설국열차 나오면서 하나씩 흥행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30% 좀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방송 부분이 좀 상당히 큰 실적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YOY 대비했을 때 거의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 지금 매출이 한 350억 정도 잡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3분기만.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 잡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 쪽에서도 지금 선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통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JTBC 자체의 어떤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를 들면 제작 공급에 대한 제작 매출이라든지 유통 물량 계속 뭐 이미 재방송도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3-400 정도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콘텐츠 투자 강화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TP는 한 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짧게 4,2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쭉 붕괴되면서 지금 5,200원을 8월 초에 찍고 지금 계속 하향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양봉 나오면서 오늘 좀 다소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번 주보다는 이제 추석 이후에 좀 기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J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 컨텐츠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비상교육이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J 컨텐츠가 다시 한번 좀 잘 좀 날라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다음 주는 또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네요. 그래도 준비는 잘 해야겠죠.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을 앞두고 이 중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소비 관련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인들이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여행객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지금 한 10월 초까지 중국 국경일 기간인데 이 기간에 한 15만 명 정도가 그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이제 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한 제주도 쪽으로도 좀 많이 관광객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솔직히 중국 관광객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지리적 특성으로도 좀 가까운 측면이 있고 또 그 한류 열풍도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중국의 관광객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이 방한 규모가 올 8월까지 한 300만 명이 집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4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한 연말까지는 5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 주 10일에 그 중국의 소비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13.4%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소비 특수 기간인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좀 지갑을 열어줄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동안 중국 관련해서 철강주나 화학주, 정유주, 해운주 이런 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자금 순환을 하면서 중국 내수수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의류주 그리고 화장품주, 가전제품 주들의 좀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나 기술적 흐름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 제닉이나 한국콜마, 베이직 하우스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중국 인구에 비해서는 한 5% 한 그 정도만이 해외 관광을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시장의 잠재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2000선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은 물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OMC라든가 시리아 등 굵직한 변수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투자 전략 잘 짜봐야 될 텐데요. 네, 그 다음 주라고 해봤자 정말 이틀밖에 네. 거래일이 없긴 한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가 우리 그 추석 연휴에 있게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다음 주인 다다음 주에 조금 그런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깊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FOMC 회의에 더불어 좀 다음 주경에 그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관련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조금 옥신각신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가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외교적인 협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증시에는 좀 그 하락에 대한 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다음 주 좀 지수 전망을 살펴드리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980선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2000선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준 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매물대가 강한 이 구간에서 2000선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어서 5일선에서도 오늘 조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강하게 매수세를 나타내주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또 그 펀드 물량들이 계속 이제 그 매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0선에서는 항상 펀드 그 환매에 그 물량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다이렉트로 2000선까지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좀 쉬어감이 있어야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주에는 2000선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한 1980선까지도 좀 내려오면서 조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때 굉장히 올라오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530선에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철강주나 화학주,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조정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코스피에 있는 그런 매기세들이 코스닥 쪽으로 한번 옮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수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의 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지수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고점 한 2000선 부근에서는 보유하는 종목들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일정에 대해서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9월 17일에서 18일까지는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9월 19일에서 21일까지는 중국 중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서 19일까지는 미국의 주택 지수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굵직한 이슈들이 꽤나 있는데요. 먼저 FOMC 회의.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9월 FOMC 회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인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좀 점차적으로 둔화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경기 또한 주택 가격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6일 발표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고용 시장에서도 좀 혼조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 본격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국채 매입 축소라는 제한적인 이러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또 G20 정상회의 결과안을 이제 참고를 해봤을 때는 완만하게 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이런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 중추절 등 이 휴일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수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제가 아까 그 이슈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들은 좀 그 소비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좀 막 강조해서 말씀드릴게 3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좀 중국 관련해서 중국 경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단기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주택 지표 등이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 개선세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주택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또 그 주택 지표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또 주택 가격 또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지금 계속적인 이제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7일에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 18일에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되고 19일에는 기존 주택 판매 매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호조세로 인해서 좀 60선 가까운 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주택 착공 건수도 좀 마찬가지로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건축 허가 건수와 기존 주택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조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도 계속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지수는 당분간 좀 이제 둔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리는 해드렸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화제로 넘기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 두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그런 회사의 네. 종목인데요. 그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바로 공인인증서인데 이 공인인증서를 제조하는 이런 그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지금 해외 쪽으로도 좀 수출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전자 본인 서명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본인 그 확인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우려를 덜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좀 차트상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바닥을 한번 지지를 하고 이중 바닥을 찍고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공인인증서를 폐지를 하겠다 이런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매물대 한 2,500원 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600원 부근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방향을 좀 턴해 주었고, 단기 이평선 지금 21선과 61선 모든 이평선이 지금 매집되어 있는 수렴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121선까지도 올라탄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급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눌렸을 때도 기관이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특히나 기타 법인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가 한 6월 달인데 그때에도 그 매수했던 물량들을 내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타 법인이나 연기금, 기관계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나중에 3,200원 이상으로의 이제 주가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포지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구간은 매수를 해두시면은 분명히 크게 한번 상승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그 2,600원에서 지금 현 구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고,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부근인 2,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2,900원, 전고점 부근이 2,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 인증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죠. 네, 현재 현금 비중이 15%로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씩의 비중으로 AJ 렌터카 등 세 종목이 있고요. 유진로봇과 LG유플러스가 15%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자면요. 현재 유진로봇과 AJ 렌터카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대로 현재 손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만도와 두선중공업이 3에서 4%대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5종목에 대한 의견을 AS로 듣겠습니다. 제가 유진로봇은 많이 말씀드렸기에 이건 좀 생략을 하고,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11,000원 그 하방 지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11,000원 부근에서 좀 등락을 이어주고 있는데 상승을 해주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종목은 우선 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21선 만약에 위로 한번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종목의 포트에 넣어놓고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량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시황과 함께 2부 찾아뵙겠습니다.